귀공 첫 번째 장 마무리. 악신 강철과 인간 무녀 열이. 너무나도 다른 본질을 가진 두 존재가 운명의 실에 이끌려 어둠 속에서 마주했던 결정적인 순간은 짧지만 강렬했다. 서로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지하고 상대방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운의 경계심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던 그 순간 이후 두 사람은 잠시 서로에게서 물러섰다. 물리적인 거리가 생겼을지언정 그 짧은 만남이 남긴 여운은 두 존재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 강철은 어둠 속에 홀로 서서 방금 마주했던 인간 무녀 여리에 대해 생각했다. 오랜 시간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원망하며 살아온 그였기에 인간의 기운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불편했다. 하지만 여리에게서 느껴진 기운은 그가 상대했던 보통의 인간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순수하면서도 강한 영적인 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단단함, 그리고 세상을 향한 깊은 연민까지 그의 예측 범주를 벗어나는 존재였다. 그의 깊고 어두운 눈빛은 여리가 사라진 어둠 속 공간을 맴돌았다. 저 인간은 대체 무엇인가? 왜 내 앞에 나타난 것인가? 수천 년을 살아온 악신조차 알 수 없는 의문이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일었다. 어쩌면 그는 여리에게서 아주 오래전 인간들에게 배신당하기 이전에 자신에게서 느꼈던 순수한 기운의 조각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여리 역시 강철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마주했던 어둠의 기운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가 퇴마해온 악기들은 강력했지만 강철에게서 느껴진 것은 단순히 강력함을 넘어선 태고적 존재의 무게와 심연의 깊이였다. 온몸의 세포가 위험 신호를 보내며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과 이끌림이 자리했다. 그의 눈빛에서 보았던 깊은 고독 그리고 어쩌면 감춰진 상처의 흔적이 그녀의 연민을 자극했을지도 모른다. 저분은 악신인가? 하지만 왜 저토록 슬픈 기운을 품고 있지? 무녀로서 귀신과 악귀를 구분하고 그들의 원한을 헤아리는 데 익숙한 그녀였기에 강철의 복잡한 기운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만남이 앞으로 그녀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녀는 예감조차 할 수 없었다. 두 주인공이 첫 만남의 여운 속에서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1화의 후반부는 이제부터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거대한 위협과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한다. 궁궐 그리고 도성 전체에 걸쳐 심상치 않은 기운들이 감지되고 알 수 없는 기이한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진다. 어둠이 깊어지는 밤 궁궐의 인적이 드문 후미진 처소에서 섬뜩한 비명 소리가 들려온다. 혹은 도성 안번화가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혼란에 빠지거나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것은 오랜 잠에서 깨어난 야사 속 악귀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명백한 징조였다. 이 악귀들은 과거 인간의 욕망이나 원한으로 인해 탄생했거나 강력해진 존재들로 이제 그들은 조선 땅 전체를 혼돈으로 몰아넣으려는 무서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1화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위협들과 함께 이 드라마의 주요 빌런들이나 혹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존재들이 살짝 그 모습을 드러내거나 그들의 계획에 대한 힌트가 제시된다. 어쩌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악기와 내통하거나 악기를 이용하려는 간악한 인물일 수도 있고 혹은 악신 강철 외에 또 다른 강력한 존재일 수도 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히 움직이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서운 음모를 꾸민다. 그들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악기들이 왜 지금 나타났는지 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가 제공된다. 이들은 단순히 공포를 유발하는 존재를 넘어 인간의 나약함이나 욕망을 파고드는 더욱 교활하고 지능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동시에 강철과 열의를 돕거나 앞으로 그들과 함께하게 될 조력자들의 존재도 서서히 드러난다. 강철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왔던 존재일 수도 있고 혹은 열의처럼 악기를 퇴마하는 능력을 가졌거나 신비로운 지식을 가진 인물일 수도 있다. 이 조력자들은 아직 그 능력을 완전히 보여주지는 않지만 앞으로 강철과 열의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하며 이야기에 희망의 빛을 더한다. 그들은 주인공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험한 순간에 나타나 도움을 주거나 혹은 새로운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들의 등장은 강철과 열이에게만 집중되었던 이야기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인물 관계성을 보여주며 드라마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1화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다. 궁궐과 도성에 드리워진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악기들의 기운은 더욱 강력해진다. 여리는 무녀로서 이러한 변화를 더욱 예민하게 느끼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괴로워한다. 강철 역시 자신의 운명이 이 혼란과 얽혀 있음을 직감하며 오랜 침묵을 깨고 본격적으로 움직일 결심을 굳힌다. 1화의 마지막 장면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야기에 대한 강력한 예고편과 같다. 어쩌면 강철과 여리가 다시 마주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에게 다가서는 장면일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악기에 압도적인 힘이 드러나며 주인공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 또는 궁궐 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거나 주인공들이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맞닥뜨리는 장면일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이 마지막 장면은 시청자 혹은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다. 라고 외치게 만드는 강력한 클리프행어 역할을 한다. 비공이라는 이렇게 아득한 비극의 서막, 아름다운 궁궐 뒤에 숨겨진 어둠, 그리고 운명적으로 이끌린 두 주인공의 첫 만남,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거대한 위협까지.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모든 중요한 요소들을 빼곡하고 세밀하게 담아내며 강력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마치 두꺼운 판타지 소설의 첫 장을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읽어 내려간 느낌을 준다. 강철은 왜 악신이 되었는가? 여리는 어떤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는가? 그리고 이 둘은 어떻게 이 어둠을 이겨낼 것인가?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끈다. 귀공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은 이렇게 막을 내린다. 과거의 비극이 현재를 뒤덮고 운명의 두 주인공이 마침내 만났으며 거대한 어둠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기 시작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귀궁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강철과 여리는 어떻게 다시 만나고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며 어떻게 힘을 합쳐 이 어둠에 맞서 싸울 것인가. 그들의 모험과 성장 그리고 관계의 변화가 세밀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